예빈이도 괜찮았어요. 아니 니네 둘이 그럴만해. 하영이도 마찬가지죠. 지금 설명 느리지? 넌 안 느려? 너 쟤네가 뭐가 되냐 그러면. 아 이게 불쌍해. 어쨌든 그리고 그건 있을 것 같아. 2학기 되면은, 그러니까 1학기 끝나면 2학기 되면은 반을 여기서 한번 다시 반으로 좀 쪼개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고3 친구들 어차피 다 나가니까 반을 좀 쪼개놔야 될 것 같아. 절대값, 중요한 것만 다시 얘기를 합시다.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절대값의 핵심은 절대값에 들어있는 친구가 그대로 나오든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온다. 이 두 가지였었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나오는 경우랑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는 경우는 절대값 안쪽에 들어있는 친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얘기를 했었고, 양수, 음수 판단할 때 중요한 거는 숫자 같은 경우는 본인이 봤을 때 어떠니까? 마이너스가 눈에 보이니까 음수 판단이 쉽지만, 문자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항상 신경을 써야 될 거고, 절대값 하나 있는 것부터 해갖고 여러 개 얘기를 살짝 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오늘 일단은 저번에 문제 풀다 말았었던 게 있어서 그 문제 그냥 쭉 풀면서 다시 기억을 해보고, 절대값 2개 들어있는 것짜리는 한번 다시 풀어볼게요. 일단 31번 한 번만 봅시다. 아니지, 31번이 아니지. 33 할 수 있고 38번 볼게요. 38번. 자, 연립부등식의 해를 구해라.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그냥 풀어내면 되겠죠. 첫 번째 거 한번 빨리 풀어볼게. x 넘길 만큼 넘기시면 좌변은 2x, 그 다음 오른쪽 넘어가면 우변은 마이너스 6 이렇게 남겠죠. 계산하면 x는 결국에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하는 게 첫 번째 해일 거고, 두 번째에도 한번 생각을 하자. 이 친구 이제 본인이 전개를 해서 계산하면 2x 플러스 2는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보다 이렇게 써지겠죠. 넘길 거 넘기면 3x 나오고요. 넘길 거 넘기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결국에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쓰실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써놓고 나서 상황을 생각해 봤는데, 이거 첫 번째 거 만족하면서 두 번째도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러면 수직선 잠깐 그려볼게. 수직선이 딱 있었을 때 첫 번째 친구는 마이너스 3을 포함한 상태로 그거보단 컸으면 좋겠다 했죠. 근데 두 번째 친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3을 포함한 상태로 그거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작았으면 좋겠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어디가 겹쳐요?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x가 마이너스 3일 때 이 정도 해석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특수한 해 갖는 경우들은 본인들이 좀 푸시고요. 42번이 난이도가 조금 더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풀어줘야 될까? 근데 이 생각을 좀 해봐. 지금 얘네들을 빨리빨리 풀고 싶은 상태라고 치자고. 그럼 내 입장에서 어떻게 보이냐면 어떤 A보단 작아야 되고 B보단 커야 된대. 그렇지? 그럼 갈고리를 그냥 머릿속에서 좀 움직이는 게 편할 거거든요. 얘네들은 갖다도 없는 상태야. 첫 번째 얘를 빨간색 부등식으로 설정을 하면, 여기다 그려놓을까 이렇게? 망했네. 이 빨간색 이 시점을 가져다 우리가 A라고 부르는 거 맞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파란색 부등식으로 쓰면 B라는 친구가 이렇게 있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럼 지금 첫 번째 기억 상황을 확인하라는 얘기는 어떻게 돼요? 기억 상황을 확인하라는 건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붙어 있다고 치면 A랑 B가 같다고 치면 두 개가 겹쳐지는 영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는 말은 올바른 말일 거야. 판단하는 거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 중에 B가 크다. 그러니까 파란색이 어디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렇게 돼 있을 거면 이때 겹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는 말 올바른 얘기일 거고, 이번에 A랑 B 중에 A가 B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상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돼 있는 거겠죠? 겹쳐지는 게 있으니까 이 순간에서의 해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봐야 돼? 여기가 B고 여기가 A잖아. B부터 A까지야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틀린 얘기겠다. 그렇지? 정답은 3번입니다. 표시하는 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괜찮겠죠? 넘어가고요. 그대로 쭉 넘어가고 해를 갖거나 갖지 않도록 이 정도 괜찮을 거야. 49번 살짝 걱정되니까 한번 보고 갑시다.
자,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야 된대. 연립부등식에 해가 존재해야 되니까 계산 좀 합시다. 첫 번째 친구를 정리를 하면 이 친구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크다 3x가 되고 넘길 거 넘기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이 친구도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볼게. 얘 계산을 좀 하면은 넘기고 12-12a 12-12a 그 다음에 4x 이렇게 되어 있겠죠. x 4로 나누면은 얘가 얼마지? 3-3a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가 존재해야 되는데 한번 그어놓고 볼게요. 마이너스 3은 숫자를 결정해 줬으니까 마이너스 3보다 뭐 했다? 컸다? 이렇게 그리는 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럼 여기 두 번째 있는 이 친구는 x가 3-3a보다 작다 그랬잖아. 그럼 3-3a랑 했을 때 겹쳐져야 되니까 오른쪽이 존재해야 되겠죠. 맞아요? 근데 얘가 좀 중요해지는 파트가 뭐냐면 봐봐. 얘를 그냥 네모로 동그라미라고 한번 쳐볼게. 오케이? 저 친구, 빨간색 친구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존재하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가 존재하는 거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한번 물어볼게. 요 빨간색이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점점점 가다가 아직까지 해가 있는 거 맞죠? 얘가 정확히 너랑 같아지면 해가 존재할까 안 할까? 이렇게 같아지면 해가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면 같아지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원하는 건 뭐가 돼? 3-3a라는 그 시점이 3-3a라는 시점이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는 거죠. 누구보다?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으면 좋겠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 되니까 얘가 컸으면 좋겠다. 같은 거 허락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면 3a는 크다. 6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를 3으로 나누시면 a는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러니까 정답 얼마? 4번 이렇게 되고 문제 끝나겠죠?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 문제도 그렇고 봐봐. 해가 존재한다 안 존재한다. 그 다음에 뭐 정수해가 3개 있다 자연수해가 4개 있다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식으로 해의 범위를 지정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때 같다를 껴야 될지 안 껴야 될지를 고민을 좀 해주셔야 돼요. 지금 요게 괜찮았다 싶으면 요 문제 내가 그냥 간단하게 언급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예를 들어서 x가 a보다 작은 상황이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에 있는 자연수해가 있었다 치자. 자연수해가 3개 존재했다고 칩시다. 오케이? 그렇게가 되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설정하자 라는 문제가 있었다 치자. a는 어디부터 어디 사이일까? 이거 정확히는 사실 중2 거거든요. 중2 때 이런 걸 했었는데 한번 해볼게. 수직선이 있어. 자연수가 3개야. 그럼 자연수는 0부터니 1부터니? 1부터니까 1, 2, 3은 일단 해로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4는 포함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요 A라는 이 순간을 이렇게 잡아놓으면 여기가 A 이렇게 나오겠죠. 맞아요? 그럼 일단은 A가 3과 4 사이에선 무조건 자연수해가 생긴 건 맞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A는 말이야 사이에 존재해. 3에서 4 사이에 존재해 써도 상관은 없겠죠.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같아지는 걸 허락할 수 있는지를 봐야 돼. 선호야, 그러면 A가 3이 돼도 괜찮니 안 괜찮니? 안 괜찮아요. A가 4가 돼도 괜찮니 안 괜찮니? 괜찮아요. 이해를 하세요? 여기서 결국에 같다는 4에다가 껴줘야 되겠죠? 오케이?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있는 요 내용을 가져다 움직여 볼게. 효민씨가 대답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3 포함하고 있죠? 범위에? 이 순간까지는 지금 정답 범위에 3이 포함이 돼 있어. 점점 왼쪽으로 가다가 딱 3이 된 거야. 그럼 그 순간 답에 3을 포함하니 안 하니? 네? 이렇게 딱 왔어. 네.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이거보다 작은 거잖아. 네. 그럼 얘가 3이어버리면은 정답에 3이 없다는 얘기니까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얘가 A가 3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마찬가지 얘기로 이게 만약에 더 오른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어. 딱 4가 됐어. 그래도 아직 4를 포함해요 안 해요? 아직 4를 포함 안 하죠? 네. 그럼 4가 되더라도 문제는 아직 없는 거지. 그래서 4에다가 갖다를 끼겠다. 뭐 이 정도 상황들을 고민을 해줘야 되겠다. 나머지 다 비슷한 얘기들이니까 문제 나오면 풀어보시고
우리 여기는 54번 풀게요. 자, 54번 보면은 부등식의 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이 날지 모르겠거든. 절대값 부등식이 b보다 크대요. 근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얘가 그냥 숫자지. 그러니까 내가 이거 유형을 뭐 나누고 싶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언급을 하면 이렇게 될 것 같거든. 절대값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 숫자만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거고, 절대값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바깥쪽에 다시 또 다른 식이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번엔 절대값이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을 거거든요.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유형이 크게 세 개야. 그래서 지금 이런 친구들처럼 숫자만 존재를 하면 책을 펼친다는 느낌으로 생각해달라 했었거든. 기억이 나나? 예빈아? 기억나요? 네. 선호는? 책갈피.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숫자인데 지금 중요한 게 뭐예요? 얘가 부동하고 반대로 돼 있죠. 그럼 펼치는 게 아니라 큰 작작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겠지?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 쓰실 거면 어떻게 써야 돼요? ax 플러스 3을 하나 써놓고 b를 썼을 때 그거는 b보다 커야 돼. 아니면 마이너스 붙여놓고 ax 플러스 3이 있었다고 치면 이 친구는 b보다 작아야 돼. 이런 식으로 써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정확히 고민되는 건 마이너스가, 봐봐, 마이너스가 얘가 우리가 숫자일 땐 좀 편하거든. 봐봐, x가 딱 이렇게 있고 크다 2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오케이? 크다 2 이렇게. 그러면 숫자로 쓸 때 이렇게 하거든요. x가 2보다 크다 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뭐였냐면 너네가 똑같아요. 너네가. 맞아요? 지금은 내가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도 ax 플러스 3이라고 쓰고 마이너스 b보다 작다 그냥 이렇게 써버립시다. 오케이? 요 왼쪽에 있는 마이너스 오른쪽 넘긴 거야. 그래서 앞으로는 쓸 때 딱 요렇게 처음부터 들어오시는 게 제일 좋을 거고, 어떻게 하자? b가 있으면 b랑 마이너스 b 중에 b가 큰 거죠. 맞아요?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깔끔하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계산을 좀 해볼 거야. 너는 말이야 넘기면 ax 그 다음 크다 b-3 이렇게 될 거고, a로 약분을 하니까 x가 돼 있는데 이때 a는 0보다 작다 그랬죠. 부등호 뒤집어야 될 거고, 뒤집은 상태에서 a분의 1이 깔고 있는 b-3짜리겠죠. 오케이? 우변 똑같이 계산을 해볼게요. 오른쪽도 이 친구 마찬가지로 ax 냅두고 넘기면 마이너스 b-3이 될 거고, x라는 친구 넘기면서 부등호 뒤집히고 a분의 1이 되고, 이 친구가 뭐가 돼요? 마이너스 b-3 이렇게 돼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상황상 계산을 조금 해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가 잘 나와 있는 상태야. 내가 원하는 답이 뭐예요? 이거지. 그럼 우리는 1보다 작다고 했어. 너보다 작은 거잖아 지금. 얘가 얼마여야 돼? 너가 1이어야 되겠죠. 얘가 1이고 이거 얼마여야 돼? 이거 4여야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에 식을 한번 쓰면 a분의 1, b-3은 얼마고? 1이고 넘기면 b-3은 얼마고? a고. 그렇죠? 이 상황은 똑같이 a분의 1, 그 다음 마이너스 b-3은 얼마고? 4고 마이너스 b-3은 4a겠죠. 맞아요? 이 순간 이제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두 개 있으니까 둘을 뭐 하시면 돼요? 연립하면 되겠네? 그럼 얘네들 가지고 두 개를 전부 더해볼게. 식이 어떻게 나와? 왼쪽은 마이너스 6, 오른쪽은 5a가 나오겠죠. 그래서 가능한 a가 얼마?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라는 걸 얻을 수 있을 거고요. a가 결정됐으면 이 친구 그대로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분의 6 집어넣고 이거 넘기면 플러스 3이잖아. 그럼 얘는 5분의 15니까 계산하면 5분의 9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있는 b는 얼마다? 5분의 9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a, b 두 개가 결정되어 있으니까 두 녀석 곱하시면 분모는 마이너스 25분의 6, 9, 54 이렇게 나오겠죠. 정답은 2번 표현하면 끝나겠다. 어려운 얘기 없어요. 첫 번째 것만 잘 기억을 하고 있어. 큰 작작이 될지 사이로 들어갈지 그것만 결정을 해봅시다. 넘어가서 55번을 해야 되나? 55번 잠깐 빨리 좀 풀게.
주어진 친구의 절대값을 붙이면 1에서 4 사이에 들어있대요. 그럼 얘가 원하는 건 절대값 2분의 x 플러스 3. 이 친구가 뭐보다 크고 1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4보다 작은 거겠죠.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약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게 편하거든요. 이 친구도 본인 편한 대로 이거 뭐 이렇게 막 펼치는 느낌을 생각해도 괜찮은데 보통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추천하는 건 2분의 x 플러스 3하고 그대로 나왔다고 치면 양수였을 테니까 1부터 4까지 이렇게 가시고 오케이? 부호를 바꿔서 나왔다고 쳐도 똑같이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럼 이 부호를 넘기면 왼쪽은 마일이 되고 오른쪽은 마사가 되고 부등호가 뭐가 돼요? 뒤집히겠죠? 오케이? 그럼 여기 있는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계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있는 거 첫 번째 거부터 계산을 좀 할게. 양쪽에다 2 곱하시면 2, 그 다음 x 플러스 3, 그 다음 얼마? 8 이렇게 될 거고 계산하면 x라는 친구는 얼마부터? 마일부터 어디까지? 5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계산 결과. 두 번째 이 친구도 2 넘기면서 위치도 바꾸면서 좀 갈게. x 플러스 3하고 2를 넘기면 마이너스 얼마냐? 마이너스 8부터 마이너스 2까지겠죠?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에 이 친구가 만족하는 x는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5까지가 될 겁니다. 맞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각각을 만족하는 정수 x만 얻으면 되니까 첫 번째 거의 정답이 뭐야? 정수는 0, 1, 2, 3, 4일 거고 여기 만족하는 거 뭐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이겠죠? 오케이? 결국에 여기서 몇 개? 5개. 여기서 몇 개? 5개. 결론은 10개입니다 해서 10개가 정답이야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해가 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절대값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건 뭐라고? 그냥 나올지 부호 바꿔서 나올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계산만 본인이 정확히 하실 수 있으면 괜찮겠죠. 자, 넘어가서 58번 봅시다. 요게 이제 내가 굳이 유형으로 따지자면 요 내용이거든요. 절대값 하나 있고 오른쪽이 식인 경우 그럼 이 친구 이제 계산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펼친다는 느낌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그냥 케이스 나누셔야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는 너무 쉬우니까 그냥 생각을 좀 해보자 이 정도인 거고 식을 할 때 케이스를 정확히 나누자. 안쪽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이렇게 쓸게. 만약에 3x-5가 0보다 크다면 이렇게 한번 써볼게. 그리고 보통 0보다 클 때 갖다를 껴주는 게 뭐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이렇게 한번 쓰면 얘가 정리가 됐을 때 결국에 x는 3분의 5보다는 크다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대로 식을 넣을게. 3x-5는 작거나 같다. x 플러스 1보다 얘를 만족을 시켜야 될 거고 이거에 대한 계산을 하시면 좌변은 2x, 우변은 6이 나와야 되겠죠. 결국에 x는 얼마보다 작다? 3보다는 작아야 될 거다가 첫 번째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가정과 첫 번째 결론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결국에 x는 사이로 들어와야 되겠죠. 얼마부터 얼마? 3분의 5부터 3까지 사이로 들어와 있어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정답일 거고 두 번째 친구 케이스 나눠볼게. 3x-5라는 친구가 0보다 작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넘길 거 넘기면 x라는 친구는 3분의 5보다 뭐해요? 작아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작아져 있는 상태에서 계산을 또 시작을 해볼게. 너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x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요. 넘길 거 넘기고 정리하시면 4x 나오고 4가 돼갖고 x라는 친구는 1보다 커야 된다는 결론이 또 나오겠죠.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너의 두 번째 가정과 두 번째 결론이 동시에 만족이 돼야 돼. 두 번째 정답은 뭐야? x는 3분의 5부터 어디까지? 1까지다 이렇게 바본가? 죄송합니다. 3분의 5보다는 작고 1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둬야 되겠죠. 제가 근데 이거 케이스를 계속 나누는 이유가 항상 요거 때문에 그래. 마지막에 이제 얘를 제대로 풀 수 있어야 되거든. 절대값 2개 있는 거. 이렇게 해놓고 나면 이제 맨날 하다 보면 결론이 좀 희미해져요. 수직선을 이제 그려보면 x축이 있고 첫 번째 결론을 빨간색으로 써볼게. 이 빨간색의 결론은 말이야 3분의 5를 포함을 해요. 3분의 5 그리고 나서 어디까지? 3까지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결과를 파란색으로 하면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3분의 5까지 이렇게 가겠지. 맞아요? 그럼 지금 두 수직선의 부등식을 합쳐서 보면 결과적으로 단 한 번도 떨어짐 없이 x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3까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계산했더니 x가 1부터 3까지야. 그거를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더하면 얼마야? 4야 라고 대답하는 건 어렵진 않을 건데 가끔 이런 놈들이 있거든요. 너 자지마. 일어나. 하윤아. 일어나. 써져 있잖아. 내가 얘를 풀고 얘를 또 풀면 결과적으로 쌤 어차피 이 부분은 딱 정확하게 스쳐서 굳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아요? 그냥 3보다 작고 1보다 크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게 푸시면 맨 마지막 유형을 간혹가다 틀려요. 오케이? 그러니까 중요한 일인데 첫 번째 가정과 결론을 겹쳐서 쓰고 첫 번째랑 두 번째 가정과 결론을 겹쳐서 쓰고 그 최종 결과들을 합치는 행동을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나중에 고난도를 못 풀어. 그럼 그때가 다른 건 다 됐는데 저거 안 돼요 하지 마세요.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다 똑같은 얘기들. 자, 이제 우리 62번 봅시다. 얘네가 이제 되게 중요해요. 절대값 기호가 뭐인 거? 두 개인 거. 절대값 기호가 두 개인 거 풀이를 두 가지 방법으로 할 거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래프로 푸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 계산 한번 하고 그래프 풀이 한번 알려줄게. 오케이?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최소값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난 저 부등식을 풀어야 돼.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절대값이 두 개야. 그럼 내 생각이 어떻게 들어가냐면 첫 번째 친구가 언제 부호가 바뀔지도 궁금하고요. 두 번째 친구도 부호가 언제 바뀔지가 궁금하겠지. 맞아요? 그럼 내 입장에선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너의 분기점은 x가 얼마일 때? 4일 때죠. 제가 0이 되는 지점에 x가 4일 때 0이 되지.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어때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되겠죠. 맞아요? 정말 미안해. 잠시만요. 여성도 좀 진심 기절할 뻔했어. 근데 수학 쌤이 나한테 질문했을 때 죽을 뻔했어. 심장이 죽여가지고. 아니야 근데 이수미 너희들 왜 뭉치 두 명이 안무를 짜? 야. 동리 아니 애들이 안 해가지고. 애들이 안 해서? 야 그거 알아? 우리 내 전학생인가? 소나 우리 내 전학생이야 우리 나는. 그니까 아니 같이 외선들하고 우리 반 단톡. 근데 누가 온 거야? 외부에서 온 거야? 그러겠지? 쌤이 답을 안 해주네. 지어봐. 다임쌤이 막 내일 예쁘게 하복 입고 와 그러는가?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첫 번째 거는 4에서 바뀔 거고 두 번째 거는 2에서 바뀔 거야. 그럼 x라는 숫자가 있다고 치면 x라는 숫자가 이렇게 있다고 칠게. 요게 x축입니다. 그냥 상상을 해봤을 때 당연히 2일 때가 있고 당연히 4일 때가 있겠죠. 그러면 구간이 전체 몇 개가 생겨요? 3개가 생겨요. 2보다도 작을 때가 있고 2랑 4 사이일 때가 있고 4보다도 클 때가 있겠지. 맞아? 그럼 너는 이번에 케이스를 몇 개로 나눠야 돼? 3개로 나눠야 돼. 오케이? 케이스 3개로 나눌 거고 이 첫 번째 케이스를 내가 뭐라고 부르면 돼요? x가 뭐보다 작을 때? 그렇지. 첫 번째 케이스가 x가 2보다도 작다고 쳐보는 거야. 그럼 두 번째 케이스 이름 빨리 붙일게. 두 번째 케이스는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2에서 4 사이. 이때 같다는 지점 있잖아. 2가 되는 지점. 그런 것들은 어디에 붙여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크다에다가 많이 붙여줍니다. 3번 같은 경우도 x가 어떤 경우? 결국에 4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이렇게 딱 쓰면 구간이 깔끔하게 3개가 생겼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 첫 번째 케이스를 구할 거면 x가 2보다 작아. 그럼 첫 번째 절대값은 양수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니? 음수가 되겠죠. 여기다가 4를 넣어야 0인데 그거보다도 작은 친구니까 아직 음수였겠지. 얘는 양수야 음수야? 2가 되면 0이었겠지만 그거보다 아직 못했으니까 아직 음수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전부 다 뭘로 보인다고요? 음수로 보일 거예요. 두 개 다 음수로 보이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꺼내야 돼? 부호를
바꿔서 꺼내야 돼. 그치? 부호를 바꿔서 꺼내면 첫 번째가 마이너스 2에 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 그게 8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결론이었겠죠. 맞아요? 이렇게 일단 결론이 하나 써지고 요거 계산 좀 할게. 이 친구 계산하면요 결국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8에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0이 되거든요. 그게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이 친구 넘겨서 정리를 하면 얼마가 되지? 3x 여기가 2라서 결국에 x라는 친구는 3분의 2보다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네. 계산 틀린 거 없지? 오케이. 끊어놓을게. 그럼 두 번째 가정을 또 생각을 해보자. 2보다는 크고 뭐보단 작아요? 4보단 작아요. 2보다는 크기 때문에 첫 번째 친구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아직 4는 안 됐으니까. 얘는 양수야 음수야? 이제 양수였겠죠. 2보다 크기로 했으니까. 음수니까 그거를 바꿔서 꺼내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 꺼내고 이 친구 양수니까 어떻게 꺼내자? 부호를 그대로 꺼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x-2 그게 뭐보다 크다? 8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이제 첫 번째 친구 계산하면 마이너스 x 플러스 8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 그게 8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계산을 조금 하시면 결국에 x라는 친구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오케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친구도 한번 풀이를 써보면 근데 0도 양수예요. 0은 양수도 음수도 아니죠. 근데 저기서 2도 같다고 했는데 아, 그 갖다 끼는 건 내가 한번 끝내고 얘기를 해줄게. 저 질문이 원래 좀 궁금할 수는 있거든요. 일단 4까지 빨리 계산 좀 하고 갈게. 그럼 본인이 4라고 끼면 결국에는 너도 양수, 너도 양수잖아. 맞아요? 둘 다 양수가 되니까 그냥 그대로 꺼내올 거라서 2 그리고 x-4 그리고 더하기 x-2 그게 8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 맞겠죠? 계산할 거 하시면은 3x 나오고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0 나오고 그게 8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것도 두고 가. 그럼 이 친구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10 넘기시면 얼마 나와요? 3x는 1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넘어가면 오른쪽 18이죠. 우변이 18이니까 약분하시면 x는 뭐보다 크다? 보다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결론을 내야 돼 일단. 자, 첫 번째 친구의 가정과 결과를 한 큐 해봐야 돼. x는 2보다 작아야 되는데 3분의 2보다 작으면 된다 했죠. 두 개를 겹쳤을 때 나오는 결과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아요가 될 거고, 다시 두 번째 친구랑 이 친구의 겹치는 내용을 보면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생각을 해봐. 2에서 4 사이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이 두 번째 경우에 정답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는 겁니다. 이 결론이 잘 나와줘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친구 생각해봐. 얘는 4보다 큰 가정이었는데 6보다 크면 된대. 겹쳤을 때 결과는 x가 누구보다 크면 돼? 4일까 6일까? 요거 헷갈릴 수도 있어요. 6이에요. 그러니까 겹쳤단 개념이다 보니까 약간 머릿속에서 셀로판지 알아요? 색깔 있는? 그 셀로판지 두 개, 예를 들어 파란색, 노란색 있다고 치고 겹쳐봐. 그랬을 때 색깔이 이제 더 진한 부분이 있겠죠. 그 부분은 어쨌든 6보다 큰 부분이야. 여기 조금 헷갈리면 이건 내가 나중에 따로 봐줄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보다 크다? 6보다는 크다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 친구의 결과는 너랑 너를 동시에가 아니라 너랑 너를 만족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만족시키는 x의 해는 3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뭐보다 크다? 6보다 크다가 될 거고, 이 상황에서 만족되는 자연수 x의 최소값은 여기선 자연수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누구? 6이 가장 작은 해였겠다. 정답은 얼마? 2번이야. 이렇게 되어 끝나겠죠. 내가 지금 여기서 받을 만한 질문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지금 첫 번째로 선호가 했던 질문이 뭐였어요? 같다. 등호를 도대체 언제 끼는가에 대한 질문이겠지? 맞아? 네가 등호를 꼈을 때 저게 0인데 왜 양수로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하는 거 아니야? 본인이 방금 이해가 됐어요 아까? 6이랑 4 중에 왜 6인지? 혹시 모르 한번 써볼게.
겹치는 요 두 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내가 어릴 때 수업 들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 계속 쌤이 같다는 어디다 껴도 상관이 없대.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지금 선호가 질문한 게 이거였어. 이 상황에서 쌤 얘는 2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보다가 좀 작은 숫자나 2보다 크다 이러면 너는 음수 너는 양수인 걸 나도 인정할 수 있는데 2를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아니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의 사실 진짜 목표는 양수 음수 판단이 아니고 얘가 그래서 그대로 나올래 부호 바꿔서 나올래가 궁금한 거지. 맞아? 그럼 생각을 해봐. 우리가 플러스일 때가 있고 0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일 때가 있잖아. 맞아요? 그럼 플러스인 상황에서는 어떻게 나와요? 그대로 나오지. 마이너스인 상황에서는 뭘로 나와요? 반대로서 나오고. 그렇지? 반대로 나오지. 그럼 0인 상황은 생각을 해봐. 그냥 절대값 0은 얼마야? 0. 그냥 0이니까 0인 상황은 굳이 따지면 그대로긴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의미가 없는 건 더 웃긴 거는 네가 사실 절대값 0에다가 마이너스 0으로 뽑아도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0은 상황에 따라 네가 심심하면 반대로라고 읽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0이 되는 시점이 사실상 안 궁금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0을 아무 데나 껴도 상관없다라는 게 여기다 갖다를 빼고 여기다 갖다를 껴도 상관없고요. 여기 전부 다 갖다를 그냥 껴놔도 상관이 없어요. 0일 때는 절대값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으니까. 오케이? 이게 첫 번째 질문의 대답인 거고, 겹치는 부분 보는 건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수직선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시간이 좀 없어서 안 그렸는데 본인이 헷갈린다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였어. 색칠도 다 되어 있는 상태. 첫 번째는 4보다 큽니다. 두 번째 6보다 큽니다잖아. 그럼 그려놓고 봤을 때 겹치는 건 결국 6보다 큰 거거든. 요 결론인데 이거 안 그리고 풀잖아 솔직히 우리가. 그러니까 본인 나중에 이제 시험지를 딱 받아봤는데 예빈이가 막 잘 풀다가 이거 다 잘 풀어놓고 여기서 4라고 쓰는 순간 답이 4가 돼요. 맞아요? 그렇게 돼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겹치는 거 보는 건지 합쳐서 보는 건지 정확히 구분해야 돼. 지금은 내가 두 개 겹쳐서 보자 그랬지. 만약에 케이스가 이렇게 된 거야. 첫 번째 상황에 빨간색 상황의 해를 파란색으로 다시 써볼게. 얘를 계산을 했더니 x가 4보다 크다였어. 오케이? 얘를 계산을 했더니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였어. 그러면 이 두 녀석의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우리 지금 빨간색의 해를 갖고 이렇거나 또는 이렇거나 이랬지. 맞아? 두 상황을 또는으로 엮어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었죠. 오른쪽 위에 얘가 최종 정답이었어. 만약에 계산했는데 x가 4보다 크다 나왔어. 만약에 계산했는데 x가 6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어. 그럼 여기 위에 써져야 되는 최종 정답이 뭐가 돼야 돼, 예빈아? 4보다 크다야, 6보다 크다야?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이 친구는 왜? 동시에 보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거나 또는 저렇거나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그거는 항상 고민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들었는데 만약에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얘기해. 이거는 집합 얘기를 해야 돼갖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이 풀이 위쪽으로 해갖고 다른 거 하나 알려줄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요렇게 돼 있는 식이 있어요. 지금은 케이스를 3개를 나눠놓고 계산을 막 했지. 근데 내가 얘를 그래프로서 풀어볼게 라는 생각을 한 거야. 그럼 그래프로 풀겠다는 개념은 그냥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일단 4일 때, 얘가 일단 2일 때 문제가 생기는 건 알고 있어요. 그치? 문제가 생기는 건 알고 있고 그거에 따른 그래프를 한번 계산을 좀 해보는 거거든? 두 개를 더할 거잖아. 처음으로는 이해가 안 될까봐 그냥 천천히 한번 써줄게. 얘가 이제 그대로 나오는 시점들이 있겠죠. 맞아요? 부호가 안 바뀌고 그대로 나오면 결국엔 3x 그리고 그대로 나오면 마이너스 8에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0이겠죠. 맞아요? 그대로 나오면 이랬어. 만약에 둘 다 부호를 바꿔서 나오면 어때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8 플러스 2에서 플러스 10이겠죠? 맞아요? 그 다음 중간이 중요한데 이 중간 파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중간 파트는 너가 그대로 나오겠니?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오겠니? 얘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맞아요? 이 친구가 바뀌어서 나오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바뀌니까 플러스 8 마이너스 2 플러스 6 이렇게 나오죠. 그럼 그거에 따른 함수의 범위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야. x가 4보다 클 때 x가 2에서 4 사이일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있었을 거 아니야? 이게 구간으로 정의된 함수죠.
그래프를 그릴 거면 이렇게 그려질 거거든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는 상태에서 2보다 큰 거부터 보고 싶어요. 생각을 해봐. 이 친구가 2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죠. 이 친구 y절편이 10인 상태로 감소하고 있는 1차 함수겠지. 맞아? 이제부터 이렇게 감소하고 있었을 거야. 찍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당연히 0을 찍는 부분은 3분의 10인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어차피 2보다 작을 때까지만 보기로 했잖아. 일단 그런가 보다 하고 있을게. 다시 위에 있는 4자리도 잠깐 볼게요. 이 친구는 그러면 y절편 얘랑 정확히 대칭되어 있는 친구였을 거고 똑같이 3분의 10에서 무슨 일이 있고요? 0을 만나서 올라가는 친구였겠죠? 이렇게 올라가는 친구였겠지? 맞아? 이 친구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은 6일 때니까 한 요 정도쯤으로 지나가고 있었을 거야. 여기에 6이었을 거야. 상황을 이해를 잘 해보세요. 2라는 지점이 어디쯤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 여기다 2 집어넣으면 얼마 나와? 4죠. 그러니까 두 함수가 뭐 할 때? 같아질 때지. 두 함수 여기서 같아지는 거 보여요? 이 순간을 가지고 우리가 뭐라 불러? 2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실제로 함수가 일단 이렇게 생기고 그 다음 계산 대충 안 해봐도 여기가 달 거거든? 오케이? 그럼 진짜 함수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보다 작을 땐 감소하고 있다가 이렇게 감소하고 있다가 2에서 4 사이일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을 따라가다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4 이후의 상황에서는 증가하는 함수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생기겠죠. 나머지 다 지워버리면 이렇게 다 지워버리면 요게 지금 무슨 함수냐면 이 함수 그래프예요. 오케이? 이 함수 그래프인데 내가 원하는 건 8보다 뭐 했으면 좋겠다? 컸으면 좋겠다지. 맞아? 그러면 8이라는 숫자가 여기 어딘가에 딱 있었다고 치자고. 8 이렇게. 그럼 첫 번째 함수가 8과 만날 때가 언제예요? 얘랑 8이랑 같다고 둬봐. 오케이? 암산을 좀 해봐. 못할 것 같으니까 해줄게. 두 개가 같아졌다고 쳐봐 이렇게. 그리고 계산하면 x가 3분의 2일 때 같아지죠. 맞아요? 요 순간이 뭐가 된다고? 요 순간이? 3분의 2가 된다고.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친구 있죠? 맨 위에 있는 친구. 맞아? 얘가 8이 된다고 치면 넘겼을 때 6이면 마주치거든요. 맞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여기 있는 절대값 함수랑 8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길 바래요? 절대값 함수가 더 크면 좋겠대. 지금 검정색 함수랑 8이라는 숫자 함수가 있는 거잖아. 맞아? 누가 크자고? 검정색이 크지. 검정색이 크자는 건 더 높을 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지금 그래프상으로 검정색이 더 높은 지점은 어디예요? 물어보면 이렇게가 검정색보다 높죠. 여기는 안 되지. 여기는 검정색보다 높지. 그러니까 지금의 해가 뭐여야 돼? 3분의 2보다 작고, 그치? 누구보다? 6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 여기 있는 답이 이렇게 태어날 거고 자연수는 얼마다? 6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거든요. 지금 요 문제가 생각보다 그래프 그릴 때 조금 까다로워 보여서 그런지 실제로 여기가 2x가 아니라 그냥 보통 1대가 더 많거든요. 그럼 계산을 하면 얘가 되게 이런 식으로 자주 나와. 그래프가 내려갔다가 쭉 가다가 갑자기 올라가고 이런 그래프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딱 물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최종적인 정답을 내릴 때 웬만한 경우에 이럴 때가 많아. 둘 다 음수인 친구가 얘가 되는 순간, 둘 다 양수인 친구가 얘가 되는 순간을 가지고 답이라고 처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케이? 뭐 이해를 할지 어쩔지 모르겠네. 근데 잠깐 쉬었다. 절대값을 본인이 잘 풀고 싶으면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사실 피지컬이에요. 무슨 피지컬이 필요하겠어? 함수를 구경할 수 있는 능력이 원래 있는 게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니?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붙여서 뒤집혀 올라가는 모습들을 구경할 수 있어서 뭐가 나오든지 간에 그래프가 그려진다면 사실 유형을 더 이상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여기다 썼던 첫 번째 유형 같은 거 있었잖아. 쓰신대기 같은 걸 그려놨대? 감사합니다.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문제 있었죠. 절대값 x-1 그게 예를 들어서 4보다 작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치자고. 그럼 그 전까지 풀던 느낌으로 막 펼친다 뭐 이딴 소리를 할 거면 x-1은 사이에 들어있어요. 마이너스 4부터 4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양쪽에 전부 다 1을 더하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다? 5보다 작아요. 이런 답을 갖고 왔을 거 아니야. 근데 그래프 그리는 내용을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본인이 만약에 요 물결식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저 그래프는 말이야 x축이 원래 이렇게 있었을 거고 맞아요? 그리고 1을 기점으로 해서 함수가 바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안쪽에 들어있던 친구 같은 경우에 쭉 올라가는 함수였을 텐데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갔다가 접혀서 올라오는 모습이겠지. 맞아? 이렇게 생겼다고 칠 거면 얘가 4보다 작아야 되니까 여기에 4라는 함수를 싹 그리는 거야. y는 4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주치는 요 순간을 가져다가 우리가 뭐라 부르고? 5라고 부르고 이 순간을 가져다 뭐라 불러요? 마3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답은 마3부터 5까지 이렇게 끝나긴 할 거거든요. 진짜 중간쯤에 내려갔다고. 아, 너네가 절대값 함수를 아예 못 그리는구나. 네. 지금 모르죠? 모르지? 이해하면 알아? 알아 몰라? 빨리 몰라요? 너 둘 다 몰라? 오케이. 그러면 절대값에 대한 그래프 얘기는 2차 부동식 하면서 같이 할게. 거기 유형 중에 하나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문제가 쉽게 풀릴 거라고. 65번 풀진 않을 거고요. 저렇게 루트 씌워져 있는 거, 루트의 제곱을 지울 땐 절대값으로 바뀌는 거 아시죠?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똑같은 문제들이야. 66번부터 해서 나머지 있는 내용들 똑같은 얘기들인데 하나 정도 풀어보고 싶긴 하거든요. 풀어주세요. 너네 골라 66부터 69 중에 하나 골라볼래? 어려운 거 어려운 거. 빨리 골라볼래? 너 왜 이렇게 졸려? 69? 아니 똑같지 않아? 아니 근데 67. 모든 실수. 69번 갑시다. 완전. 자, 69번을 풀고 싶어. 절대값이 써져 있는데 너네들의 해가 모든 실수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이 뭐야? 언제나 문제없이 답이 되면 좋겠어 이 얘기겠죠. 맞아요? 그럼 내가 일단 얘에 대한 부등식을 뭐 해봐야 돼? 풀어보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절대값 안쪽에 x가 있어. 맞아? 여기 있는 플러스 2는 사실 뭐 쓰잘데기 없는 거니까 넘기면 절대값 x 마이너스 k는 커요. 뭐보다 커요? 15-3k보다 커요. 이렇게 써도 문제가 없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5-3k는 사실상 하나의 숫자인 거 맞지? 맞아? 유형을 분류할 거면 절대값 숫자랑 절대값 식이랑 절대값 두 개 있는 식이 있었잖아. 그치? 얘는 그걸로 따졌을 때 절대값과 숫자가 있는 상황이죠. 그냥 얘는 책갈피를 갖고 펼치네 아니면 큰큰 작작이네 요거 보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럼 여기 있는 부등식을 풀 거면 그대로 쓰고 큰 거보다 크다가 하나일 거고 또는 그대로 쓰고 작은 거보다 작다 마이너스 15 플러스 3k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맞아요? 일단 상황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x라는 친구는 커야 돼요. 15 마이너스 2k 또는 x라는 친구는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15 플러스 4k보다. 그렇지? 이제 생각을 해봐. 본인이 갈고리를 가져다 걸어서 만들 건데 특정 순간보다 크고 특정 순간보다 작아야 된대. 그렇지? 그러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너보다는 크고 너보다는 작다 이딴 식으로 그려버리면 모든 곳이 정답이 되겠니? 안 되겠죠. 어디가 안 돼요? 이렇게 비어버리는 공간이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빈 공간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 사실 그림이 어떻게 되는 게 필요하겠니? 이렇게 한 점을 기준으로 해서 겹치든 안 겹치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생기면 깔끔하겠죠. 맞아요? 이러면 모든 곳이 촘촘하게 전부 다 메워져 있겠지. 만약에 얘가 조금 더 겹쳐서 이렇게 생겨 있어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치?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는 15-2k랑
마이너스 15 플러스 4K가 있을 때, 응? 이렇게 있을 때 누가 크면 좋겠다? 지금 너보다 커야 된대, 그치? 너보다 크단 친구가 왼쪽에 있는 상황이면 좋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같은 것까지 허락하는 이런 상황이면 깔끔하겠다, 그치? 넘길 거 넘기면 30은 6K보다 작고요. 결국에 K는 5보다 커야 되니까 K의 최소값은 얼마? 5다 이렇게 풀 수는 있겠죠. 자, 여기까지 풀면 부등식 풀이고 이렇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부등식은 사실 이 생각을 해줘야 되거든. 우리가 밑으로 흘러가는 과정은 그냥 훈련에 의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어떤 생각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과정인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면 좀 귀찮은 일들이 계속 생겨서 그냥 고민을 좀 해본 거야. 지금 파란색 상태에서 고민을 할 건데 여기 있는 절대값의 결과가 얘보다 커야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 절대값은요, 뭘 집어넣든 다 양수거나 아무리 작아도 0이 최대겠죠. 맞아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15-3K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15-3K 이 오른쪽 친구가 애시당초에 음수인 거야. 얘가 무슨 수라고? 얘가 음수여버리면, 얘가 음수면 여기에 네가 뭘 집어넣어도 아무 문제 없이 부등식이 성립하겠죠. 알아듣고 있니? 만약에 얘가 0이야. 그래도 문제는 없겠죠. 맞아요? 그러면 결국에 여기 있는 이 파란색 이 친구가 뭐면 좋겠다? 파란색 누구? 15-3K가 음수거나 0인 것까지는 허락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써도 괜찮겠죠. 맞아요? 그럼 얘를 가져다 계산하면 K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5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요 풀이가 훨씬 깔끔하긴 하겠다. 오케이? 두 가지 다 뭐 할 수 있는 게 좋긴 할 거고요. 선우 알아듣고 있니? 사실 저 어. 저기 부동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얘를 갖고 왜 이렇게 되는지? 아니요 저기 이렇게? 아니요 그 밑에. 이거요? 네. 내 이름을 안 달아놔서 그런데 이렇게 해줄게. 얘를 파란색으로 잡고 얘를 주황색으로 잡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갈고리를 사실 어떻게 그린 거냐면 갈고리가 같아지면 문제 없는 건 아시죠? 맞아요? 아니면 뭐 이런 상황 어때? 파란색보다 크기로 했는데 파란색보다 크다라고 하나 있고, 오케이? 파란색보다 크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황색보다 작다 이렇게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럼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는 말든 상관없이 모든 실수가 전부 촘촘하게 메워졌죠.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파란색 위치가 누구야? 15-2K지. 주황색 위치가 누구야? 마이너스 15 플러스 4K죠. 누가 오른쪽에 있어야 돼? 얘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너가 커야 되겠지. 같은 거 허락할 수 있어 없어? 있어. 같아도 빠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같은 거 껴도 돼. 그래서 부등식을 저렇게 제작한 거야. 오케이? 근데 이렇게 보는 과정들은 연습을 좀 해보는 건 좋고요. 내가 밑에 있는 요 과정의 힘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시험을 보다 보면 네가 갑자기 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에 대한 뭔가 해석이 잘 안 되네 싶을 때 그냥 얘는 생각 없이 그냥 강제로 계산해내는 거거든. 맞아요? 그래서 요 과정이 좀 연습되면은 무슨 일이 있든 답은 구할 수 있다. 근데 어차피 시험 시간에 시간도 좀 줄일 거고 답을 빨리빨리 찾고 싶으면 절대값은 어차피 뭐니까? 양수 아니면 0이니까 여기 있는 파란색이 0보다 작거나 0일 때까지만 온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다라고 대답하는 게 더 좋긴 하다. 알아듣니?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절대값 부등식까지 얘기가 끝났고요. 일단 프린트를 하나 나눠줄게. 부등식이 좀 어렵다. 뭐라고? 네. 네. 영양제 안 먹었네. 영양제요? 오늘 영양제 먹으려 했는데 까먹었다. 그거 무슨 상관? 실수가 조금 있어요. 선호가 딱
소설책에 있을 사람 같은데 이거. 그냥 전형적인 느낌이 좀 있어. 악플은 아닙니다. 일단은 원래 2차 분식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니네가 절대값을 못 그린다는 사실을 까먹고 있었어요. 정확히 난 몰랐지. 그러니까 한번 설명을 해줄게. 절대값 파트는 사실 혼자서 하기 조금 힘들어. 왜 그러냐면 나도 고1 때 요 시즌에 학원 안 다녔다 했잖아. 어떤 친구가 절대값 문제를 푸는데 갑자기 그래프를 접어서 올리는 거야. 나 그거 보고 신기했어. 얘가 어떻게 이딴 생각을 했지? 근데 알고 보면 다들 하는 거더라고요. 나만 몰랐던 건데 이 생각을 좀 하자. 우리가 이제 절대값이라는 친구가 있다면 절대값은 의미 자체가 양수, 거리로 보는 거였죠. 맞아요? 거리로 보다 보니까 해석이 양수로 끝나는 게 기본 특징이었어. 근데 얘를 이제 그래프에다가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하면 음수 파트가 존재하면 안 되겠죠. 근데 얘를 상황을 외우면 안 되거든 원래. 근데 이제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한 2가지 정도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일단은 제일 자주 나오는 게 이런 거야. y는 fx라는 친구가 있었고 얘를 가지고 y는 fx 전체의 절대값짜리를 그려보는 거야. 그럼 상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아래쪽에 있던 fx가 만약에 이렇게 생겼었다 쳐보자. 오케이? 요게 x축이야. 우리 일단 요거는 좀 이해를 하고 가자. 어디까지 설명해줘야 될까 니네를. 함수잖아 이거. 함수잖아. 여기 이거는 아예 좀 다른 수업인데 함수 설명 간단하게 하면은 x가 결론적으로 입력값입니다. 그리고 y가 뭐예요? 출력. 여기서 난 결과로 쓸게. 원래 입력 출력이 많은데 결과로 쓸게. 그 다음에 하나 물어볼게. 예빈아 여기는 fx 입력일까 결과일까? 결과. 이거 결과야.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여기 들어간 얘가 입력인 거야. 결국에 fx 자체는 결과 y 값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생각을 해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얘는 말이야 결국에는 결과에 절대값을 붙인 거지. 그럼 내 입장에서 뭘로 보이냐면 결과가 실제로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전부 뭘로 보라는 거야? 양수처럼 보라는 거죠. 맞아요? 그럼 양수처럼 결과를 보라는 얘기는 y값 기준으로 음수가 없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포인트들이 존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결국엔 이렇게 될 것 같아. 너를 갖고 왔을 때 절대값을 붙인 걸 빨간색이라고 칠 거면 자 여기 결과는 양수 결과예요 아니에요? 양수 결과 맞죠? 여기 결과는 양수 결과예요 아니에요? 양수 결과 맞죠? 그럼 얘네들은 f 자체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이 될 거야. 오케이? 근데 안쪽에 있던 요 친구들 요 파란색 아래쪽에 있던 얘네들은 그대로 출력하면 돼 안 돼? 안 돼. 부호를 뭐 해서 출력할 거야? 바꿔서 출력할 거야. 이해하세요? 그럼 부호를 바꾼다라는 건 사실상 뒤집힌 그림처럼 보여야 되겠지. 맞아요? 그럼 이 친구가 실제로는 이렇게 생겨있는 함수여야 되겠네. 다시 뭐라고? 원래 f가 있었어. 근데 이 f를 가져다가 절대값을 씌웠어. 그럼 내 입장에서 뭐라고 보면 돼? x축보다 낮은, 다른 말로 음수의 결과를 갖고 오는 친구들은 전부 뒤집어서 올린다는 느낌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이해하세요? 요게 지금 절대값 함수를 그리는 거구나. 얘가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요것만 알아도 웬만해서 문제가 없는데 하나만 좀 더 언급을 해주자면 y는 가끔씩 절대값을 여기다가 숨겨놓을 때가 있거든요. 어디다가? x에다가. 그럼 얘는 무슨 얘기냐면 입력을 넣었을 때 모든 입력을 양수처럼 보라는 거잖아. 맞아요? 모든 입력을 양수로 보라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약간 어떤 식으로 바뀌냐? 내가 지금 요 그래프를 다시 한번 훔쳐올게. 얘를 훔쳐서 이렇게 딱 왔는데 지금 이번에 중요해지는 건 뭐냐면 요 정도를 한번 해볼까? 여기가 y축이었던 거야. 오케이? 여기가 y축인 상태로 딱 있었고 이게 그냥 fx였어요.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y는 f의 절대값 x를 그려라 라고 하면 의미가 이제 이렇게 돼. 너가 지금 함수에다가 뭐 1, 2, 3, 4, 5 이런 걸 집어넣어도 결국엔 f1, f2, f3 제대로 잘 나오겠죠. 이거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입력을 양수로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으니까 이 그래프가 뭐 하세요?
이 그래프가 입력이 양수, 다른 말로 x값이 양수, 여기 포인트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인정할 수 있겠니? 맞아요? 왜냐면 여기다가 1 집어넣은 값이 너야.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여기 1 집어넣은 거랑 뭐 할 거야? 똑같겠지? 2, 3 다 똑같을 거니까 양수는 그대로 나와. 뭐가 만들어 나오겠어? 음수가 만들어 나오겠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친구는 너를 뭐 뒤진다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야. 너가 여기다가 x자리에다가 마이를 넣으면 얘는 이런 게 나오고 있었겠지. 마일, 마이, 마삼, 마사, 마오, 마유 이렇게 갔었겠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 마이를 넣으면 뭐라고 생각을 해버려요? 1이라고 생각해버리겠지. 마2를 넣으면 뭐라고 생각해버려? 2라고 생각하겠지. 마3도 3, 마4도 4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얘 입장에선 오른쪽에서 했던 행동을 왼쪽에서도 다시 따라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따라할 수밖에 없게 돼. 그래서 실제로 절대값 함수는 이런 식으로 생길 거고, 중요한 건 뭐가 돼요? 이렇게 생겨버릴 거고, 이 친구는 양수 파트만 냅두고 그거를 접어버렸네?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함수를 이해해주면 되지 않을까인데, 실제로 이거 말고도 절대값을 더 이상하게 붙일 수는 있어요. 근데 본인들 입장에서 어쨌든 헷갈리잖아. 그래서 다른 건 다 떠나서 최종 결과의 절대값은 금방 이해를 해주는 게 좋고, 아까 전에 그럼 무슨 문제 있었어? 절대값 x-1 이거 그릴 때 니네가 얘기했었지. 절대값이 없었다고 쳐볼까? 절대값이 없었다 치고 x-1이었다고 치자. 얘를 가져다 뭘로 바꿔요? 절대값 x-1로 바꿨다 칠게.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얘가 언제? 1일 때 기준으로.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전체의 절대값을 붙이면 모든 결과가 뭐가 돼야 되니까? 양수가 돼야 되니까 실제로 여기 있던 이 음수 파트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지고 그 친구들은 꺾여 올라가서 1을 기준으로 이렇게 V자가 되겠죠? 맞아요? 어떻게? 1 오른쪽 파트는 그대로인데 음수만 뒤집어 올린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절대값 함수를 그릴 수 있다는 거 이해를 좀 합시다. 넘어가서 이제 2차 부등식 얘기를 좀 하자. 2차 부등식을 풀 때 제일 내가 좀 집중을 시키고 싶은 건 결국에 부등식의 해를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근데 1차를 풀 때는 우리가 그냥 이 항만 잘하면 되다 보니까 그래프 이해를 안 하거든요. 근데 너네들 2차를 풀 때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오케이? 얘는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상황 이해가 이렇게 돼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가 예를 들어 0보다 작다 이런 부등식이 있었어. 맞아? 너가 이거 방정식은 풀 수 있거든? 방정식 잠깐 풀어볼까? 얘 x 마이너스 2랑 x 플러스 1로 쪼개지는 거 맞죠? 그리고 그게 0이라고 치면 결국에 가능한 x가 뭐랑 뭐야? 마1과 2야 이렇게 풀면 됐었지. 맞아요? 여기까지는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부등식이 만약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우리가 방정식을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 상황 이해가 이렇게 돼야 돼. 너 이 함수를 빨간 함수라고 치고 요 축을 파란 함수라고 칠게. 오케이? 이렇게 치면 어떻게 생기냐? 빨간색 함수는 2차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파란색 함수는 0이라는 상수죠. 걔는 가로선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y는 0이라고도 쓰고 다른 말로 할 거면 x축 이렇게 써도 되겠죠. 이런 상황일 건데 걔네 둘이 같아질 때가 언제야? 마이너스 1과 언제? 2겠죠. 맞아요? 하윤아, 너 이거 나중에 나한테 또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딱 생겨있는 상태에서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누가 더 컸으면 좋겠대? 파란색이 컸으면 좋다 했지. 그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얘가 하나의 함수고 오른쪽도 하나의 함수니까 함수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거든. y값들을 비교하는 거야. y값이 크다 작다는 오른쪽 왼쪽으로 봐야 돼? 위아래로 봐야 돼? 위아래로 봐야 돼. 그러니까 얘가 원하는 건 파란색이 더 높을 때죠. 맞아요? 그럼 파란색이 더 높을 땐 여기지 여기. 파란색이 더 높도록 하는 구간은 결국에 어디라고? 결국에 여기 범위들이 전부 파란색이 다 높은 거 맞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x는 어디서 어디 사이면? 마일부터 2 사이라면 그러면 이 상황을 뭐 해줄 거야? 만족해 줄 거야? 이 결론이 나와야 돼. 맞아요? 이거를 이해를 못 해버리면 외우게 시키는 수밖에 없는 건데 기본적인 행동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함수들끼리의 대소를 비교해야 돼.
내가 얘 오른쪽 0을 왜 x축이라고 안 부르고 함수라고 부르냐면 나중 되면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왼쪽이 f야. 오른쪽이 g라는 새로운 함수야. 오케이?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얘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막 넘겨놓고 이렇게 넘겨놓고 0보다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데 사실 얘네들 그래프 자체를 그려봤더니 막 이래. 하나는 이러고 하나는 이래요. 위로 간 게 f고 이게 g야. 내가 원하는 상황이 뭐야? f가 더 작아야 되죠. 맞아요? f가 더 낮은 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그러니까 진짜 답은 여기 어디부터? 알파부터 어디까지? 베타까지겠구나가 그림으로 그냥 보여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두 함수의 높낮이 비교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일단 2차 부등식의 기본이다. 자, 그 얘기를 얘네들이 쭉 써놨어요. 부등식, 2차 부등식 구분 좀 해. 근데 이건 할 수 있죠. 정리 좀 했을 때 2차식이 나와 있어야 될 거고 해랑 그래프의 상황을 좀 구경을 해라 했을 때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건데 자, 2차 부등식 풀이 이 상황을 외우시는 건 말이 안 돼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판별식이 0이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썼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 생각을 해봐. 함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떠 있는 거야. 얘를 가지고 우리가 x축 다른 말로 y는 0 이렇게 부르자. 맞아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우리가 fx 이렇게 부른다 칠게. y는 fx 이렇게. 이런 상황도 있을 거고 중구는 귀찮게 생략.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두 실근 있는 상황도 있었다 치자. 맞아요? 이게 이제 왜 얘기를 하는 거냐면 일단 아래쪽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생각보다 우리가 익숙해 답이. 한번 해볼게.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f랑 0 중에 f가 클 때를 찾아봐 이럴 수 있겠지. 두 번째로 어떻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f랑 0 중에 f가 작을 때 찾아봐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얘가 중근이 근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알파라고 여기를 베타라고 부를게. 불만은 없죠 여기까지. 야 1번 상황의 해는 어떻게 돼? f가 0보다 높아야 돼. 뭐라고? 높아야 된다고. 그럼 언제 높아요? 알파보다 어느 쪽에 있을 때? 왼쪽에 있을 때 전보다 높은 거 보여? 수미 이거 알아듣고 있어? 근데 이거 많이 수업해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중 아예 못 알아듣더라고. 다 이해하고 계세요? 조금 어지럽나? 한 번만 다시 할게. 잘 들어봐. 요 친구가 이제 0이라는 거를 빨간색 숫자로 한번 써줄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뭐라고? 검정색이 높아야 되는 거야. 지금 첫 번째 상황은 검정색이 높아야 돼. 이 순간들이 검정색이 높지 않아요? 이때가 검정색이 높지 않아요? 그럼 검정색이 높도록 하는 그런 x는 언제야? 알파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베타보다 어느 쪽? 오른쪽일 때니까 첫 번째 답은 뭐가 돼야 돼?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뭐 할 때? 클 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아요? 다시 두 번째 거 볼게. 이번에 두 번째 상황은 0보다 뭐 해라? 작아라. 그러면 0보다 낮아야 되니까 빨간색보다 낮은 거는 알파에서 베타 사이죠. 두 번째 정답은 뭐가 돼? x는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렇게 둘 수 있는 거 맞겠지? 그럼 일단 이게 첫 번째 상황이고 이게 두 번째 상황이야. 거기에 대한 해는 아무런 궁금증이 없어요. 이게 제일 자주 나와. 근데 두 번째 문제들이 문제거든. 얘를 첫 번째 상황 f가 0보다 크다, 두 번째 상황 f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해볼게. 그럼 지금 그래프를 딱 봤더니 이 친구는 언제나 0보다 높죠. 맞아요? 그럼 첫 번째 답이 뭐가 돼야 돼? 얘는 언제 0보다 높아요? 언제나 높죠. 그래갖고 우리 뭐라 그래? 얘의 해는 모든 실수 이렇게 불러야 되겠지. 실수 전체 이렇게 불러야 될 거 아니야. 맞아? 두 번째 해는 어떻게 돼야 돼? 이 친구는 해가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작아야 되는데 함수가 0보다 작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그러면 해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맞아요? 그럼 두 번째 상황이 조금 더 이렇게 위에 설명한 상황이 조금 더 특수하죠. 알았니?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얘가 상황을 그냥 해놓은 거야. 그래프 먼저 보시고요. 그게 0보다 크다,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게 0보다 작다,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각각에 대한 상황들의 해가 당연히 이렇게 발생해야 돼. 상황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0보다 크다? 그러면 0보다 크거나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경우는 언제나 모든 실수라고 대답하겠지만 얘가 0보다 작을 때가 없으니까 그걸 물어봐 버리면 답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겠지. 맞아요? 그 와중에 중근까지 가지면 이런 특수한 상황들이 생기는구나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문제를 조금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얘는
연립 2차는 조금 나중에 하고 2차 부등식 항상 성립할 조건은 저 조건 외우는 거 아니야. 2차 부등식의 성립 조건을 물어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프 개형을 상상한 다음에 이러면 되겠다, 안 되겠다가 대답이 돼야 돼요. 그래프 개형으로 가셔야 돼. 뭐 나머지 얘기들 그러려니 하고 연립 2차보다 잠깐 중요한 게 여기 있죠. 6번 파트. 이 6번을 되게 조심해야 돼. 6번이 이제 실근 부호나 근의 분리 얘기인데 정확하게 중요한 거는 근의 분리 파트죠. 이게 되게 중요하지. 일단 특이한 점이 시험에 자주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잘 안 보여. 니네가 구분을 못해. 이 친구는 원샷선도 수업 다 들었었죠. 중요한 게 뭐였니? 근의 분리를 판정하려면 너에게 필요한 판단 기준 3가지. 범위. 계속 말해봐. 빨리 말해봐. 생각나는 게 있어요? 뭐? 다시 말해줘. 근의 분리를 판정하고 싶어. 얘가 근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판정하고 싶어. 그랬을 때 판단해야 되는 방법들이 존재했거든요. 깃발 세우기. 예빈이 알아 몰라? 몰라요? 하영이 알아 몰라? 몰라요? 진짜 알아요. 너 알아 몰라? 알아, 빨리 말해봐. 아 틀렸는데 빨리 말해. 틀렸어. 알았어. 네, 저 알아요. 빨리 말해봐. 판별식. 어? 판별식. 그 다음에 그 F는 P. 판별식 맞아. 야 됐어. 자, 언급을 미리 할 테니까 아마 저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건데 들어봐. 위에다가 좀 써놓으세요. 우리가 판별식의 목표가 뭔지 고민을 해봐. 판별식의 목표는 뭘 판별하는 거야? 근의 존재를 확인하는 거죠. 근의 개수. 존재. 근의 존재. 근의 존재성을 확인하는 거. 있는지 없는지, 실근으로 존재하는지 허근으로 존재하는지. 네. 맞아? 그러니까 얘는 근의 존재를 판정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친구는 범위 자체가 네가 보고 있는 모든 정의역 범위 자체가 실수 전체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네가 사주 타로를 보러 갔어. 그 뭐라 하냐 그 사람한테 아줌마라 하나? 사주 보러 간 적 있는 사람 없어요? 됐다.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뭔가 보러 갔어. 안녕하세요. 저 사주 좀 봅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하나만 물어봅시다. 저 남자친구는 언제 생겨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잘못하고 남자친구가 존재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당연하지 하고 집에 가 이렇게 보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언제 생기는지 모르죠. 맞아요? 그럼 존재성만 물어보면 그런 문제가 항상 생겨. 실수 전체 X축에서 언제 생기는지 볼 수 있는 게 판별식이잖아. 범위를 좁힐 수가 없단 말이야. 단점이 뭐라고? 내가 필요한 순간에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오케이? 그래갖고 판별식은 웬만해서 언제 써야 되냐면 X의 범위가 제한을 안 당할 때 써야 돼. 뭐의 범위가? X의 범위가? 쟤는 실수 전체일 때 쓰는 거야. 오케이? 밑에 있는 요 친구들 있죠? 요런 근의 분리 파트는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함, 두 번째가 축, 세 번째가 판, 이렇게 세 개를 봐야 돼. 함은 뭐야? 함 수값을 확인해야 돼요. 축은 뭐야? 그냥 축이야. 판은 뭐야? 판별식이야. 그럼 각각의 역할은 이렇게 될 거거든요. 판별식에다가 이름 붙이는 건 존재는 하나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고, 오케이? 축과 함수값은 그래프의 개형을 확정짓는 거거든요. 이 두 녀석은 개형을 확정짓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근이 그 순간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의 분리라는 문제라는 걸 깨달으려면 근의 위치를 물어보면 된다. 근의 위치를 묻는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근의 분리 문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느낌이 어떻다고? 야, 내가 2차 함수 줄게. 너 이거 근이 존재하는지 찾아봐. 이러면 그냥 판별식 쓰면 돼. 근데 지금 내용이 어떻게 써져있는지 알아? 근이 존재하고 말고를 떠나서 근이 P보다 큰지 찾아봐 이렇게 시킨 거잖아. 맞아? 어디라고? 큰지 찾아보라고. 그럼 위치가 어딨냐는 얘기죠. 맞아요? 근의 위치를 판단할 때는 저 세 개가 전부 다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문제를 풀어야 와닿으니까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요. 일단은 넘어가서 간단한 문제 몇 개만 풀어봅시다. 1번
나보고 뭐 하래? 너 2차 부등식 풀어 이렇게 했지. 이 정도면 풀겠죠? 일단 2종 곱해서 16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인수분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해요. 4x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죠? 맞아요? 인수분해 왜 했어? 그래프 그리려고야. 대답이 무조건 그렇게 나와야 돼. 인수분해 왜 했다고? 그래프 그리려고야. 요 그래프 어떻게 생겨야 돼요? 이렇게 생겨야 돼요. 가운데가 얼마여야 돼요? 4분의 1이어야 돼요. 얘는 중분을 갖고 있죠. 아 그러니까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0과 접해 있는 상황이었겠다. 이렇게 둬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그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지는 지점이 언제일까? 이게 궁금했대. 0보다 작은 지점이 있어요? 0보다 낮은 곳은 없어. 0이 되는 지점이 있어 없어? 있어요. 언제? 4분의 1때 터치를 안 해. 그렇지? 아 그러니까 너의 해는 x가 얼마? 4분의 1이야.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오케이? 자, 우리가 2차 부등식을 풀 거야. 2차 함수를 풀 거야. 뭘 하든지 간에 본인이 함수를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어집니다. 오케이? 이건 정말 중요한 얘기야. 나중에 올림포스 문제 풀 때 대부분 내용이 그래프로 좀 해석이 될 겁니다. 자, 요거 계산 안 하고 풀 수 있죠. 내가 원하는 게 뭐야? f가 0보다 낮았으면 좋겠어. 0이 되는 것까지 허락이야. 그렇게 되는 정수 몇 개 있어?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결론은 7개죠. 그래서 규칙 몇 개? 7개야. 대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 정도 풀이 어렵지 않을 거니까 풀어보시고. 자, 이런 괴랄한 나쁜 문제를 냈네요. 자, 일단 요 부등식 풀어볼까? 예빈이가 결정하자. 그래프로 풀래? 아니면 구간 나눠서 풀래? 구간 나눠서 풀래? 그럼 물어보자. 수민아, 이 친구 구간 나누고 싶은데 x 기준으로 언제가 포인트가 돼야 될까? 얘는 x가 얼마일 때? S3죠. S-3. 요거는 x가 얼마일 때? 3. 3일 때. 그 왼쪽은 얼마일게? 0? 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야, 전체 구간이 있어. 포인트를 몇 개로 줬어요? 2개로 줬어요. 구간은 몇 개 돼야 돼? 3개 돼야 돼. 아주 똑똑합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x가 0보다 더 작다고 치는 거. 두 번째 케이스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0보다 크고 3보단 작은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 어떤 케이스? x가 3보다도 크거나 같은 케이스. 이렇게 있다 칠게요. 오케이? 너 왜 이렇게 지쳤니? 네. 뭐야? 자, x가 0보다 작으면 두 녀석 모두 음수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x는 8보다 커야 되고 x는 부동호 뒤집히고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돼요. 어려운 얘기 아니죠? 자, 두 번째 0에서 3 사이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되겠니? 계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미안해. 요거 플러스 3이다. 미안해. 플러스 3 넘기면 여기가 8이 아니라 얼마야? 2. 그래서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0에서 3 사이는 얘는 뭐야? 그대로. 얘는 뭐야? 부호 바꿔서야? 그럼 상황이 어떻게 생겨요? 그대로의 부호 바꿔서 이렇게 나온 상태로 그게 5보다 작다. 계산하면 3과 5죠? 야, 여기서 또 대답을 못합니다. 물어보자. 하영아, 지금 3, 5 이렇게 떴잖아.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x가 있어야 뭐 답을 내든 말든 했을 텐데, 그렇지? 이게 뭔 어쩌라는 거야? 알겠어. 그럼 선우야,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 왜 그랬습니까? 반항하는 거야 지금? 참. 참이죠. 맞아요, 참이지. 그럼 얘가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가정을 해버리면 그 순간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두 번째 가정이 시작되는 순간 참이다. 이해가 돼, 안 돼? 안 돼? 일단은 3일보다 크니까. 조용히 하시고 그냥 가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돼. 막 너 돈 많이 벌고 싶어? 막 물어봤어. 진로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만약에 첫 번째로 내가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이런 직업을 갖는다면 이런 걸 한 거야. 근데 본인이 만약에 직업을 학원 강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뭐가 많아야 돼? 학생이 많아야 되겠지. 학생이 몇 명보다 많으면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대답이 나온 거야 이게.
근데 두 번째 결론이 뭐였냐면 가정이 뭐였냐면 돈 많이 벌고 싶은데 의사가 된다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네가 뭘 안 해도 그냥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직업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참인 거잖아. 맞아? 지금 그렇게 넘어가겠다는 거야. 봐봐. 첫 번째는 가정과 결과를 같이 봤을 때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죠.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x가 뭐보다 작으면 돼? 얘 x가 마일보다 작으면 잠깐만. 아 계산 아까 잘못했나? 아 진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C 맞고 O 맞고 넘기고 여기서 내가 이걸 잘못 썼구나. 이렇게 괜히 마음이 급해갖고 망해버렸네. 천천히 쓰세요. 요 문제 하고 시간 되면 하나 더 보든 말든 하고 끝내야 되겠다. 자 0보다 작으면서 마일보다 커야 되니까 x는 마일부터 어디까지? 0까지가 기본적인 대답인 거야. 이건 불만이 이제 없어야 돼. 다시 물어보자고. 2번 같은 경우는 가정을 하는 순간 결과가 참이잖아. 맞아? 가정을 하는 순간 결과가 참이라서 2번 상황이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말이지. 그래서 2번의 대답은 뭐가 되냐면 x는 0부터 3까지 이렇게 쓰면 돼. 이게 그냥 정답이야. 자, 세 번째 거 계산해 볼게.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나와야 돼요? x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5보다 작아야 되고 2x는 8보다 작고 x는 4보다 작아야 되겠죠. 두 개를 만족시키려면 결국에 x가 어디서? 3에서 4까지 이렇게 다 들어가겠지. 결과적으로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일부터 4까지가 돼버리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답은 마일부터 4까지인데 그럼 내가 원하는 상황은 이 2차 부등식을 뭐 했을 때? 풀어냈을 때 답이 똑같이 나와야 돼. 그럼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2차 부등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리고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어디부터? 마일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생기는 게 기본이겠죠. 맞아요? 그럼 저렇게 생길 거면 결국에 함수가 뭘로 만들어질 거고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4로 태어날 거고 얘를 계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럼 그거랑 똑같은 게 여기 붙어있는 거 맞지? 정답은 2번일 거고 만약에 같다가 껴있는 거랑 없는 걸 구분시켜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같다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걸 인정을 안 해주니까. 오케이? 풀이가 일단은 이렇게 되겠네. 7분 남았으니까 하나만 더 갑시다. 네, 별로 안 어려워서 그냥 11번까지 잠깐만 8번까지는 하자. 8번 하고 니네는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8번까지만 할게요.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는 뭘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요? 어렵게 보지 말자고. 얘가 2차잖아 1차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에 절대값이 있죠. 그럼 절대값을 기준으로 했을 때 케이스를 나누자 했지. 그럼 다시 물어보자. 수민씨 여기 있는 친구 x가 얼마일 때 부호가 바뀌어요? x가 마이너스 2라면 부호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면 아니면 x가 뭐보다 크다면 마이너스 2보다 크다면 이렇게 두는 거야. 그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이 친구는 전체가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고 식이 어떻게 써질 거야?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4 작거나 같다. 그 다음 부호 바꾸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죠. 넘길 거 넘기면 2x 제곱에 그 다음 얼마? 플러스 13x 넘어가면 얼마? 플러스 6이 되고 그게 0보다 작거나 같겠죠. 결국에 얘는 2, 1에 6, 1에 12에 1 플러스죠. 맞아요? 인수분해 하시면 2x 플러스 1과 x 플러스 6이 뭐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친구의 결과는 x가 어디서 어디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마이너스 6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 같다까지 끼시면 되고요. 쌤 저 지금 결론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하시면 그래프를 간단하게 그려놓고 보면 돼. 더 작은 게 마이너스 6, 더 큰 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정답이 되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써놓고 첫 번째 결과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이게 끝이 아니야. 너의 가정과 너의 결과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지. 맞아요? 그러려면 최종적으로 x는 어디서? 마이너스 6에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2까지가 첫 번째 최종적인 결과입니다. 오케이? 어려운 건 없어요. 그냥 풀이가 좀 길어진 것 뿐이겠지. 맞아요? 자, 두 번째 거 볼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 그러면 부호를 어떻게 꺼내면 돼? 그대로 꺼내면 돼. 있는 거 빠르게 쓸게요. 마이너스 4 작거나 같다. 5x 플러스 10. 넘길 거 넘기면 2x 제곱에 플러스 3x 넘어가면 마이너스 14. 그게 0보다 작거나 같다겠죠? 오케이? 그럼 이 친구 똑같이 인수분해해서 문제를 풀고 싶어요. 어느 정도 하는 게 적절할까? 1에다가 7, 2, 4, 7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맞겠죠? 자, 이 친구 인수분해했더니 2x 플러스 7 하나랑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결국에 x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분의 7부터 어디까지? 2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답이다 아니다? 아니다. 얘랑 같이 겹쳐서 좀 봤더니 최종적인 x의 답은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2까지야. 요게 두 번째 결론이었어요. 진짜 정답은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결국에 x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6부터 2까지면 되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자, 2에서 마이너스 6 빼면 8이고 짝대기가 둘 다 있으니까 하나 늘려서 정답은 9입니다. 쌤 헷갈려요 하시면 손가락으로 세세요. 오케이?